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를 드렸던 파일이죠. 아파트라고 하는 이 파일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그 기능이 있고요. 2019년도 10월에 아파트 매매 가격, 실제 매매 가격을 조회한 그런 CSV 파일입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들어가 보시면 CSV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실제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파일이 열릴 거예요. 파일이 열려서 보이실 텐데 지금 다 깨져서 이 부분들이 다 깨져서 보일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파일이 인코딩 타입이 UTF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쉽게 이 파일은 한글 MS 윈도우스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한글 MS 윈도우의 기본 인코딩이 뭐냐면 MS949 마이크로소프트 949라고 하는 그 인코딩 타입이 있어요. 이걸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 파일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아마 한글이 깨지지 않고 보일 거예요. 물론 한글 MS 윈도우에서. 영문 MS 윈도우에서는 메모장에서도 깨져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이나 리눅스 같은 OS에서도 이게 깨져 보일 수가 있는데 인코딩을 변환하면 한글이 깨지지 않고 보여요. MS949라고 하는 인코딩을 부르는 다른 이거랑 비슷한 이름들이 CP949라고 하는 게 있고요. 949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UCKR 이게 다 완전히 똑같은 인코딩 타입은 아닌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MS949, CP949, EUCKR 이런 그 타입들이 한글 MS 윈도우에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문 윈도우,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의 MS 윈도우는 그거는 또 인코딩 타입이 달라요. CP1252라고 하는 인코딩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한글이냐 어떤 PC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이냐에 따라서 인코딩 타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파일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윈도우스가 영문 윈도우스에서는 CP1252, 한글 윈도우스, MS 윈도우에서는 CP949. 그러면은 중국어 MS 윈도우에서는 또 다 뭔가가 다르겠죠. 이 뒤에 있는 코드 값이 다르겠죠. 일본어 MS 윈도우에서는 또 코드 값이 다를 거예요. 프랑스어 MS 윈도우스에서는 또 코드 값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MS 윈도우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텍스트 파일이 인코딩이 되는 타입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코딩이냐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개 중에 하나 시도를 해보면 돼요. 한글 MS 윈도우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리눅스를 사용할 거니까 CP949를 시도를 해보거나 UTF-8을 시도를 해보면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텍스트 파일이 이게 도대체 한글 MS 윈도우인지 영문 윈도우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OS의 종속적인 인코딩 타입을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그냥 한글 MS 윈도우를 기준으로 해서 인코딩이 되어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줘요. UTF 파일 같은 경우에는 OS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코딩 타입인데 그래서 읽을 때부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기타 등등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테이블 형태로 출력을 하고 뭐 이런 거에서는 한글이 들어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만 인코딩 타입 파라미터만 잘 설정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만 잘 만들어주면 이 브라우저 안에서 테이블을 출력할 때에는 한글들이 잘 출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 그래프 그려보신 분 계세요? 과제를 하시면서 그래프 그려보신 분들? 매트플러립이나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의 레이블, Y축의 레이블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죠. 그 레이블들 한글로 들어가던가요? 한글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콜앱은 구글에서 빌려서 쓰는 거죠. 콜앱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 한 대를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글 콜앱에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PC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CPU가 있고 램이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여기에 OS가 설치가 되어 있고 OS가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OS에 뭐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글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폰트가 OS에는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콜앱에는 영문 폰트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글 폰트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한글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PC이기 때문에 매트플러립이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 주려면 폰트가 있어야 그 폰트를 가지고서 폰트대로 그림을 그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Y축, X축 이런 식으로 한글 이런 식으로 그 폰트가 있어야 그래프 안에 폰트를 넣어줄 수가 있을 텐데 아쉽게도 콜앱에는 한글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 안에 한글들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한글이 보이잖아요. 지금 텍스트로 한글들은 보이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요거는 구별하셔야 될 게 지금 얘네들은 어디에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가 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브라우저 자체는 어디서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PC에서 실행되는 거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PC에서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PC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한글 폰트가 깔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이렇게 한글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하는 것은 콘솔 창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는 것은 한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거는 구글 콜앱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럼 그래프가 만들어질 당시에 한글 폰트가 없었으니까 한글 폰트가 없는 상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돼요.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여러분들 26번 파일입니다. 26번 아파트 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GitHub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 파일은. 자, 구글 콜앱과 연결이 됐고요. 연결이 됐고 테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우선 필요한 것들 임포트를 먼저 할게요. numpy, smp, import, pandas, spd, import, matplotlib, splt, import, c번. 이렇게 임포트를 했고요. 자,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 건데 pandas.data frame 하고 만들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 만드실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딕셔너리로 주시는 거예요. 딕셔너리로. 키를 9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9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컬럼 이름이어서 이렇게 영어로 할게요. 여기를 뭐 강남구 옆에 서초구 있죠. 서초구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으로 프라이스를 뭐 100, 네, 뭐 150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데이터에 강남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서초구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은 100, 1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컬럼 이름까지도 한글로 할 수 있어요. 컬럼 이름까지도 뭐 9, 그다음에 가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컬럼 이름도 이렇게 한글로 들어가요. 데이터에도 한글이 들어가 있고 컬럼 이름에도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는 것은 한글이 제대로 표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한글들은 브라우저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크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브라우저는 어디서 실행되고 있는 거냐면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PC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PC는 한글 폰트 가지고 있죠. 그렇죠? 브라우저에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끝에 오른쪽 상단 메뉴를 보시면 설정이 있고, 설정에서 여기서 글꼴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글꼴 맞춤 설정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글꼴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폰트를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폰트들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글을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려고, 자, 막대 그래프를 그려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을 가격으로 놓을게요. 가격. Y축을 9라고 놓을게요. 9.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DF.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을 어디다가 X축에다 표시해라 라는 뜻이고, 데이터 프레임의 9라고 하는 컬럼을 어디다 표시해라? Y축에다 표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길 우리가 원하는 거냐면 X축이 두 개가 있죠. 여기 100하고 150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엔 9니까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한글이 찍히기를 원하는 거고, 강남구는 100까지, 서초구는 150까지 이렇게 막대가 그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9 이렇게 써지기를 원하는 거고 여기는 가격 이렇게 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려볼까요? 워닝이 뜰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워닝들이 뜨죠. 이 워닝들 에러는 아니에요. 이 워닝들의 내용이 뭐냐면 폰트가 없다예요. 폰트가 없다. 자, 어디에서 폰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PC에 폰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글 컬앱 가상 머신에 폰트가 없다는 얘기.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 얘가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얘가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프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 구글 컬앱에서 만들어서 컬앱에서 브라우저로 보내주면 브라우저에서 그 보내준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랍니다. 우리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생각을 하면 여기 run이라고 하는 걸 실행하면 run이라고 하는 걸 실행하는 것은
구글 콜앱으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고 구글 콜앱에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리스폰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준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에러 메시지들은 구글 콜앱에서 폰트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X축에 표시가 되는 게 없죠. 가격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게 폰트가 없어서 네모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강남구라고 레이블이 있어야 되고 서초구라고 레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Y축 레이블이 9라고 한글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폰트가 없어서 네모로만 나와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시려면 한글 폰트 자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한글 폰트 자체가 콜앱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이거 하셨던 분 계세요? 하셨던 분 계십니까? 네, 하셨던 분이 계시군요.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잘 나와 있고요. 전에는 과제로만 드리고 말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서 박장수 씨가 한글 구글 콜앱에 한글 폰트 설치하기.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자, 코드셀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코드셀을 만들어 주시고 sudo라고 여기서 느낌표는요. 이 느낌표는 뭐냐면 지금부터 그 작성하는 명령어는 파이썬 문장이 아니라 그 콘솔 창에서 실행하는 명령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앞에 느낌표는 콘솔 창이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 윈도우에도 이런 콘솔 창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에도 이런 콘솔 창이 있고 리눅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콘솔 창이 있어요. 이런 콘솔 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썬 명령어가 아니에요. 콘솔 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명령어인 거죠. 네. 그런 명령어를 실행하겠다. 느낌표로 시작하는 것들. 느낌표. 자, 그 다음에 sudo라고 하는 거는 이건 리눅스 명령어를 아셔야 되는데 sudo는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문을 실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문을 실행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pt-get이라고 하는 거는 리눅스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리눅스의 프로그램 이름인데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이나 폰트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혹은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명령어가 apt-g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install이라고 써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apt-get 명령어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런 명령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설치할 거냐? 폰트 일단 나눔 폰트를 설치를 할게요. 뭐 다른 폰트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 폰트 중에 하나가 나눔 폰트여서 나눔 폰트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는 폰트 캐시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면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현재 폴더에 .cache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matplotlib에 있는 것들을 다 지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명령어는
그 폰트를 설치를 했으면 그 폰트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현재 폴더 밑에 있는 캐쉬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리고 그 캐쉬라고 하는 폴더 밑에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와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제일 처음에 머신이 실행이 될 때 매트플러립은 이런 폰트들을 사용할 거예요. 설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고 PC를 재부팅을 시켜주면, 그러면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폰트를 매트플러립이 가져와서 이런 폰트들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 폰트를 캐싱, 미리 메모리에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워버리는 것까지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실행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아마 뭔가 쭉 메시지들이 많이 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에러가 없이 제일 마지막에 뭐뭐뭐뭐 succeeded까지 나오시면 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한글 나눔 폰트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이 가지고 있는 임시 파일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까지가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콜앱 세션을 재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콜앱 런타임 재시작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PC 재부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머신 재부팅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런타임을 재시작하실 때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런타임, 여기 보시면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죠. 런타임 다시 시작, 컨트롤 M이에요.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시작하고 초기화하고 푸시가 다시 부팅이 돼요. 이제 다시 부팅이 된 이 PC는, 이 가상 머신은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C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매트플러립의 폰트를 나눔 폰트로 지정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rc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c. 이 rc라고 하는 함수는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함수예요. 그 매트플러립이 사용하는 리소스들을 관리해주는 함수인데, 여기에서 폰트,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그 다음에 패밀리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나눔 다른 고딕, 나눔 폰트 안에 있는 폰트 중에서 다른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rc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폰트 그룹.
죄송합니다. 폰트 그룹이 아니라 리소스 그룹. 어떤 리소스를 변경할 거냐. 그 다음에는 variable length keyword 아규먼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 variable length keyword 아규먼트 중에서 family라고 주시면 이거는 font family가 되는 거예요. font family. 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요 세 가지 단계 어떻게 해서는 기억나시죠? 콜앱에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런타임을 재시작을 한 다음에 매트플러리 폰트를 나눔으로 지정하는 것까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새로 만드시고 여기가 임포트가 안 됐죠. 죄송합니다. 여기 임포트 다시 판다스가 임포트가 안 됐을 거예요. 재시작해버렸으니까 런타임 재시작을 해버렸으니까 여기 판다스 임포트 하는 것도 새로 해주셔야 돼요. PC가 재부팅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다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때요? 이제는 여기 가격, 강남구, 서초구, 구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한글이 깨지지 않고 워닝도 없고요. 한글도 깨지지 않은 상태로 잘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서 하고 싶은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줄 거예요. 알려줄 건데 제가 여러 가지로 트라이를 해본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 방법이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되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밑에 있는 것들도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파일을 읽어오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파일 읽어오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 GitHub 주소부터 알려드리면 제 GitHub 사이트에 있어요. 랩파이썬 밑에 아파트.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 있고 파일이 커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운로드에서 링크 주소 복사. 이 링크 주소가 여기에 그 제가 드린 그 링크 주소예요. 네, 자 그러면 파일이 저장된 경로 CSV 파일이 저장된 경로 아까 복사하셨죠? 복사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여기까지 들어가시고요. 제 GitHub 사이트에 랩파이썬 폴더에 아파트 CSV까지 들어가시고 다운로드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면 링크 주소 복사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파일 경로입니다. 자, 이 파일 경로 이제 파일을 읽고 CSV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보면 아파트라고 할까요? apt pandas.read csv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일단 파일 패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되는지 볼까요? 자, 뭔가 에러가 발생을 했죠.
이 파일을 우리가 실제로 열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열어보기도 했었지만 뭐 클릭하고서 뭐 이렇게 열어보니까 깨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미 확인하긴 했지만 열어보지 않고 read.csv를 그냥 바로 해봐도 여기에서 얘가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고 UTF-8로는 이 파일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read.csv를 하는데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UTF-8로는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무엇을 바꿔주시면 되냐 하면 파라미터 중에서 인코딩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돼요. 너무 많죠. 네, 저도 몇 번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째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에 확 안 들어오네요. 그죠? 인코딩 여기 있군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인코딩 파라미터에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none이라고 디폴트 값이 있어요. 이 경우에 판다스는 디폴트 값으로 UTF-8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UTF-8 인코딩이 none이었을 때는 UTF-8을 시도를 하는데 그게 그 인코딩으로 열리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파라미터를 주는 거죠. 인코딩이라고 주는 거예요. 뭐라고 준다? UTF-8이 아니죠. CP949라고 주시면 돼요. CP949.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해 보시면 이번엔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없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코딩 타입. 파일 인코딩 타입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UTF-8이에요. 리눅스나 맥 OS 등 대부분의 그 OS에서 기본 텍스트 파일의 기본 인코딩입니다. 텍스트의 기본 인코딩이 UTF-8이고요. 한글이 깨져 보인다. 그런 경우에 무엇을 시도를 해보시면 되냐면 CP949를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MS 윈도우인데 한글 MS 윈도우스 에서 텍스트 기본 인코딩입니다. 보통 UTF-8이나 CP949 정도로 시도를 해보시면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영문 MS 윈도우. 윈도우스를 사용하는 나라가 MS 윈도우스를 OS로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미국, 캐나다, 영국 뭐 이런 데서도 영문을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런 곳에서 텍스트 기본 인코딩은 MS1252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그게 CP1252라고 하는 그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 뭐 이것 외에도 뭐 중국어, 일본어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인코딩 타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뒤에 어떤 코드 값을 사용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인코딩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더라. 그러면 CP949일 가능성이 크고요.
요즘은 UTF-8로 인코딩해서 내려보내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파일들은 UTF-8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들에서는 CP94로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들 중에서 텍스트가 깨져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CP1252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중국 애들이 워낙 그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쪽에서도 중국 애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서 텍스트 파일들이 그런 쪽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국어 영문 윈도우, MS 윈도우, 중국어 MS 윈도우의 기본 인코딩을 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주시면 되고요. 요걸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에러는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 앞에 몇 개만 살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깨져 보였던 부분들이 위쪽에 깨져 보였던 부분들이 컬럼 이름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데이터에서도 깨져 보였던 부분들이 한글들이 깨져 보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코딩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있는 시공구, 그러니까 무슨 동까지인 거죠. 동까지고 그다음 몇 번지 까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아파트 단지 이름, 아파트의 면적, 아파트 계약 연월 2019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목 자체가 2019년 10월이었죠. 계약일, 그러니까 10월 4일, 10월 31일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여기서 아마 1000을 더 곱해야 될 거예요. 공세기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00, 100,000, 100,000, 1,000,000, 억. 이거 1억 900만 원이란 뜻이에요. 1억 900만 원이란 뜻이고 1억 8,500만 원. 1억 8,500만 원이란 뜻이고요. 2억 5천만 원이란 뜻입니다. 그게 아파트 가격들이란 뜻이고요. 아파트 층수, 아파트 건축 연도, 그 다음에 여기는 구 주소죠. 옛날 주소고, 그 다음에 이쪽은 도로명 주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인포를 볼게요. 인포를 보시면 당연히 시군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오브젝트, 문자열 타입일 거고 번지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정수처럼 보이죠. 정수처럼 보이는데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자열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얘기는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문자열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소에서 뭐 1, 2, 3 다시 4번지 이런 식으로 몇 번지 할 때 이렇게 대쉬가 들어가지 않나요? 대쉬가 들어가는 주소 있죠. 그럼 얘는 숫자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에 대쉬 들어가 있으면 숫자로 변환할 수 없죠. 인트로 변환할 수 없죠. 아마도 그런 번지수가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런 번지수가 있어서 그런 걸 거고 본번, 부번인데 아까 그 대쉬 다음에 나오는 게 부번이에요. 그래서 그 부번만 인트로 되어 있고요. 번지와 본번은 문자열로 되어 있고 부번만 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되어 있고 단지명이야 당연히 여기는 문자열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 면적이죠. 아파트 면적 숫자 타입이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 타입 맞고요. 계약 연월 우리가 보기에는 201910인데 얘는 그거를 숫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2019년 10월은. 그 다음에 날짜도 정수. 뭐 1부터 31까지 있으니까 정수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무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문자열이란 뜻입니다. 일단 뒤에 거를 먼저 다 볼게요. 층수. 층수는 인트 타입. 건축 연도. 몇 년도죠. 몇 년도니까 인트 타입.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주소. 문자열 타입. 다른 것들은 데이터 타입이 다 뭐 괜찮아요. 그죠? 문자열, 정수, 실수, 구별한 건 다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가격. 가격이 여러분들 가격은 우리가 가격의 최소값 찾고 최대값 찾고 평균 찾고 표준 편차 찾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문자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쉼표. CSV 파일이 만들어질 때 가격에 1000단위에서 쉼표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트로 변환을 못하니까 실수로 숫자로 변환을 못하니까 문자열 타입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읽고 난 다음에 여기 문자열에서 쉼표를 제거하고 쉼표 제거하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쉼표를 대체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문자열이죠.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무엇을? 쉼표를 비어있는 문자열,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변환해라. 이렇게 하면 10900이 되죠. 10900. 얘를 뭘로 변환하면 돼요? 인트로 변환하면 돼요. 그러면 숫자 19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 컬럼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readCSV에서 파라미터를 잘 찾아보시면 그것까지도 자동으로 해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thousand라고 하는 나와라. s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었죠. 이렇게 thousand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 있다. 1000단위 표시. 네. 파일에서 숫자 타입 중에서 1000단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쉼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게 되면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다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고 헤드를 다시 자, 이번에는 여기가 쉼표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쉼표가 안 들어갔죠. 그렇죠? 쉼표 안 들어갔고 info 다시 봤어요. info 다시 봤더니 가격이 정수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 평균 등등등 분석을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 과제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